저녁에 장해찬 전 체계가 입장을 또 냈어요. 페북으로. 근데 이 페북이 조금 더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빙빙빙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들어오시라. 법무부 댓글팀 고소로 물타기가 되겠느냐? 저는 줄기차게 법무부 박 측근의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법무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얘기는 그거는 논점 밖에 얘기란 얘기죠. 그리고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한 이유가 뭐냐. 평당원도 고소하고 그야말로 AI도 고소하고 고소왕인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평소에는 정치인은 법적 대응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법이다.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는 자기를 고소하라 이거죠. 지금. 그러면 자기가 그 내용을 다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3자가 고발하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성격을 보세요. 저는 이게 고소보다는 저는 이 고발의 형태로 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전당대회 때 이게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본인 스스로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설명을 떠나서 이건 상당히 한동훈 후보에게 정조준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격을 보면은 이것이 지난번 총선 때의 공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원들이나 유권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죠. 국민들도 아니 본인도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현상이나 발언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해찬 전 위원과 지금 한동훈 후보는 정말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향인데 이게 이제는 당내 전당대회에서의 논의상을 넘어서서 야권으로 가버렸죠. 아까 전 말씀하셨던 대로 양문석 의원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양문석 의원은 뭐냐면 이걸 한동훈 특검이 굉장히 명분이 희박한 그런 야권의 공세였다면 이 부분은 진상이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지금 계속해서 보수 논객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여론 조성팀이지. 아까 호전석 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이것은 드루킹과는 성격이 다른데 야권은 드루킹과 연결을 해요. 드루킹 사건.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 수감이 됐든 이 선거에 개입이 됐든 또 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던 이 내용과 연결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총선이 전당대회가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슈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제3자가 분명히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권 주자 중 지지층 중에서 누군가는 고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고발이 될 것이고 진상규명이 되고 장해찬 위원은 한동훈 후보도 물론 일부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장해찬 전 최고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 생명을 여기에다 걸었다. 본인은 반한동훈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정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상당히 가까운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이겠죠. 그런 걸로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한 얘기가 제일 사실 영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대 자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이렇게 좀 나를 관심 좀 없는 척. 네네네 그렇게 했다면 이제 추한 거다라고 한 표현이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를 추하다
뭐 폼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이제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간파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당내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우리 당원은 아닌 신분이지만 우리끼리 여기서 고소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모양이 보성 사납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이 친박이 과거에 그렇게 싸웠어도요. 그래도 대통령 선거 되면 이명박 후보 밀어서 당선시켰고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 밀어서 당선시켰고 또 그렇게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만약에 어느 후보가 그 큰 표 차이로 압승을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네. 과거처럼 양분돼 가지고 친이 친박이 이렇게 크게 막 싸웠던 그런 양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야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공격하고 하지만 1차든 2차든 이렇게 완벽하게 당원의 선택을 딱 받으면 그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가지고 그 리더십 안에서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그게 민주주의죠. 해결할 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은 저는 우리가 당위로 정치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 네네.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현실적 분석을 벗어나면은 이건 환타지가 돼버려요. 판타지요? 그렇죠. 네. 환타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장해찬 전 최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홍준표 시장은 뭐 끊임없이 뭐 매일매일 하고 있죠. 거의 매일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여기 대응을 하지 않고 바로 맞대응을 안 하는 이유, 반응을 안 보는 이유. 원희룡 후보가 이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한번 대응을 하는 순간 한동훈 후보까지도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이 유명한 정치 언어학자인 이 조지 레이코프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그걸 대응해 주는 순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고 민주당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이기려면 자꾸 트럼프한테 꼬이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트럼프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뭐냐면요. 제가 그 2014년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됐을 때는 김무성 대표는 뭐냐 이제 통합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흥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또 김무성 이 대표와 함께 이른바 콤비 플레이를 하던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하는 순간 완전히 당이 쪼개져 버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후보는 그럴 마음도 있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져야 되고 당내 통합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재명하고는 싸울 수도 없어요. 맞붙을 수도 없어요. 아니 당이 쪼개지고 풍지박산은 누구랑 싸웁니까? 콩가루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른바 기존에 반환을 했던 이 중진들이 한동훈을 안아주느냐. 안아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저는 안아주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 지금 홍준표 시장도 과연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방자하다. 내가 언제 떠난다 그랬어. 지가 떠나야지. 나는 30년 동안 당빌 낸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본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누가 질문을 해도 열심히 하라고 9초간 통화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치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감정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 속에 혹시 뭐 서로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이 있거나 밉거나 또는 반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 그냥 자연인이죠. 그렇지만 국가의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버릴 줄 알고 상대를 공인으로서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래서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이견이 있고 때로는 뭐 언쟁을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결론을 타협하면서 결론을 내려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정치가 판타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당위로 수렴시켜 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대통령님이나 또는 우리 당의 지금 당대표 후보들 다 그럴 수 있는 자질과 또 그동안의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